황보선의 스토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황보선의 스토리 황보선입니다. 어느새 5월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은 물론 6월의 첫날이죠. 딱 하루 차이인데 해마다 5월과 6월은 이래저래 딴 세상 같지 않습니까? 5월은 절기상으로는 입하, 즉 여름으로 들어선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봄 느낌이죠. 6월은 확실한 여름입니다. 5월엔 장미, 6월은 수국. 이처럼 피는 꽃도 달라지고 대학생들은 6월에 종강하고 기말고사와 함께 방학을 맞이하죠. 물론 올해는 등교 개학도 못했지만요. 저는 5월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5월의 마지막 날을 꽉 붙잡고 놓아주기가 싫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은 오늘도 김광석의 노래 30즈음의 가사처럼 그냥 멀어져 갑니다. 2020년 5월 31일 일요일 황보선의 스토리 김광석의 목소리로 문을 열어볼까요? 30즈음입니다. 방구석 월드 투어. 네, 주중에는 너무 바빠서 제대로 챙겨보지 못한 전 세계 이슈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방구석 월드 투어 YTN의 인터내셔널을 담당하고 있는 국제부 조수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시작부터 심상치 않은 음악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네, 음악을 듣고 단번에 알아맞힌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해리포터 시리즈 혹시 좋아하시나요? 물론 좋아합니다. 저도 책은 처음에 나온 1편 다 읽었습니다. 네, 영화는 좀 그러셨군요. 맞습니다. 네. 네. 이 음악이 바로 해리포터 시리즈 중에 해리포터와 철학자의 돌 영화 OST로 나온 곡인데요. 오늘은 이 해리포터 OST로 코너의 문을 좀 열어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어떤 소식을 이렇게 가지고 오셨길래 갑자기 해리포터 OST 준비해 오신 겁니까? 네, 해리포터의 작가죠. J.K. 롤링이 이번 주에 신작을 발표했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동안 나온 책들과는 사뭇 다릅니다. 디 이카보그라는 제목의 어린이 소설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J.K. 롤링은 해리포터 시리즈 이후로도 집필 활동을 해왔습니다만 어린이들을 위한 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그런데 아직 정식으로 출간된 것은 아닙니다. 하루에 한두 챕터씩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네, 그래서 무료 공개. 예, 무료 공개이고요. 지난 예. 26일에 첫 챕터가 공개된 것을 시작으로 네. 7월 10일까지 베일을 조금씩 벗게 되는데요. 다만 이 아주 어린 유아를 위한 짧은 동화책은 아닙니다. 7주에 걸쳐서 평일에 매일 부분적으로 공개되는 만큼 총 길이도 제법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롤링은 7살 이상의 어린이면 스스로 이 책을 읽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이 책 주제가 뭡니까? 네, 이 책은요, 진실은 무엇인지, 그리고 권력남용 이런 얘기에 관한 소재를 다뤘습니다. 그래요? 자칫 무거울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롤링은 정치적인 동화라고 묘사했습니다. 네, 또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현안들을 다룬 것은 전혀 아니라면서 네. 그 어느 시대, 어느 국가에도 적용될 수 있는 타임리스한 테마들을 다뤘다고 밝혔습니다. 예, 지금까지 공개된 이 몇 챕터 가운데 앞부분에는 실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왕국이 등장하는데요. 예. 모든 사람이 품위와 행복이 넘치는 너무나 풍요로운 세상입니다.
이카보그라고 아까 제목을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이카보그는요, 뭡니까? 사실 네. 이 괴물인데요. 이카보그라는 괴물에 대한 전설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이 괴물의 정확한 정체는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왕국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완벽한 세상으로 보이는데 이 북쪽 끝자락에 더 거친 주민들의 동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불평등의 테마가 나오고 이 북쪽 동네와 또 처음에 비춰진 이 완벽해 보이는 왕국의 모습, 이 속에 펼쳐지는 이야기들이 예. 어떤 이야기가 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면 롤링이 이런 책을 쓰게 된 뭐 특별한 계기 있습니까? 네, 롤링은 자신이 이 이야기를 처음 떠올려서 쓰게 된 게 2007년이었다고 합니다. 2007년요? 네. 오래됐는데. 예. 네, 그렇죠. 한 10년이 훨씬 넘었는데요. 예, 예. 해리포터 시리즈를 마친 뒤에 단란한 가정을 꾸렸을 때였습니다. 예. 당시 자신의 어린 자녀들에게 예. 잠들기 전에 읽어줬던 이야기라고 하네요. 단란한 가정을 꾸린 뒤에 자녀들한테 읽어줬던. 그렇습니다. 롤링이 예. 해리포터의 성공 예. 이후로 네네. 결혼을 하고 또 행복한 가정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몇 년 동안 집안 다락방 박스 안에 원고를 보관해뒀다가 네. 최근에 옛 추억을 다시 떠올리면서 이 타임캡슐을 다시 열게 됐다고 합니다. 어허. 예, 롤링의 신작 발표에 전 세계 팬들 사이에서는 해리포터의 스피노프가 아닌가 하는 아하. 궁금증도 자아냈는데요. 네네. 롤링은 이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네요, 진짜. 네. 그런데 이 어린이들을 상대로 이 책에 사용될 사파, 이 사파 관련해서 경연대회도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네. 이 아이디어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한 코로나 사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네. 각종 이동 제한 조치와 휴교령, 또 어떤 곳에서는 강력한 봉쇄 조치로 수많은 아이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부쩍 예. 늘어났죠. 네네. 그래서 이런 시간의 따분함도 달래며 창의력을 발휘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경연대회입니다. 네. 그렇군요. 대상은 7살에서 12살 어린이들입니다. 직접 사파를 그려서 보내면 출판사 측의 심사를 거쳐서 오는 11월에 책이 실제로 인쇄될 때 우승자의 그림을 사용한다고 하는군요. 아하. 기술적인 실력보다는 창의력과 상상력, 노력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겠다는 건데요. 네. 이 책이 실제로 나오면 자신의 인생 전부를 코로나 사태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기부를 하겠다는 게 롤링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요즘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이제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른바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 또는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이 소득을 이제 경제적으로 네, 힘든 사람들, 그렇죠. 코로나19에서 더욱이 많이 힘들어진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 그런 얘기가 많은데 네. 이런 거를 실천하는 그런 작가가 됐네요, 보니까. 네, 실제로 최근에 뭐 미국에서 오프라 윈프리라든지 예, 예. 뭐 빌 게이츠 이런 네. 여러 부호들이 그런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예, 예. 모습들을 보여줘서 굉장히 훈훈함을 더했는데요. 네네. 롤링도 네. 이 대열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학생들 7살부터 12살까지 어린이들도 이거 참여 가능할까요? 예, 아쉽게도요. 현재는 영국과 미국, 캐나다,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인도에 거주하는 아이들만 참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를 보면 조만간 다른 국가들에도 오픈을 할 거다라고 돼 있어서요. 네. 한국도 포함이 될지 조금 더 기다려봐야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해리포터 1편을 매우 재미있게 잘 읽었어요. 네. 그러면 이번 소설도 이것도 어린이 소설이라고 하지만은 우리 뭐 성인들이 읽기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예, 사실 오늘 제가 이 책을 소개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요. 예. 우리나라 성인들도 읽어볼 만하지 않을까 싶어서였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예. 면에서? 제가 사실 미국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네네. 이 한국에 돌아와서 생활을 하면서 네네. 주위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뭘 읽으면 영어 실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까였습니다. 근데 물론 정답은 없고 다양한 글을 접할수록 좋겠지만요. 예. 보통은 어휘력이나 뭐 문장력을 키우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신문 사설이라든지 신문 사설. 예, 아니면은 네. 뭐 소설 중에는 너무 현대 소설도 아닌 그렇다고 너무 이른바 올드 잉글리시가 사용되지 않은 적당한 클래식들을 주로 추천을 해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때로는 영문법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으면서도 네. 재미있는 아. 그래서 좀 더 쉽게 읽으면서 넘길 수 있는 이런 글도 필요한데 네네. 이카보그가 바로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내용 면에서도요. 예. 이 롤링은 이 책이 해리포터와는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했지만 예. 해리포터에서 이제 마법의 세계가 등장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그런 세계를 다룬 것처럼 비슷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해리포터의 경우 너무 길다 보니까 번역본을 읽으신 분들도 많으실 네, 텐데 그렇죠. 이카보그는 하루에 짧은 챕터를 하나씩 읽으면서 스토리를 또 이렇게 펼쳐보는 그런 재미가 더하지 네네네. 않을까 싶습니다. 해리포터 관련 소식도 하나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네. 그 해리포터 탄생지가 그동안 그 전 세계 팬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고요? 네. 이것도 J.K. 롤링이 직접 깜짝 발표를 통해 공개한 내용입니다. 아, 그래요? 네, 롤링이 이번 주에 트위터로 팬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관련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세계 각국 팬들이 찾는 이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의 예. 엘리펀트 카페가 맞느냐는 질문이었는데 네. 롤링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요? 갑자기 이렇게 이거를 굳이 이제 와서 이렇게 공개를 했는지는 좀 궁금하긴 한데. 그동안 여러 소문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롤링이 이번에 이제 팬들과 이제 트위터로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예. 굉장히 열혈 팬 한 분이 직접 네네. 그걸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질문을 던졌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기회에 네. 우연치 않게 이렇게 예. 공개를 예. 발표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러면 이제 제가 보기엔 이제 그 롤링의 팬들 입장에서는 네. 너무 작품이 좋으니까 해리포터 탄생지 관련해서 이제 심지어는 뭐 에든버러에 가면은 거기 꼭 가봐야겠다. 그렇죠. 그래서 예. 그렇게 한 사람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울 것 같기도 해요, 보니까. 네.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 엘리펀트 카페가 저도 예. 몰랐는데 롤링이 해리포터를 쓰기 시작한 장소로 알려진 이후로 예. 전 세계에서 정말 팬들이 성지순례하듯이 방문을 해온 곳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소식에 지구촌 곳곳에 많은 팬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참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롤링의 답변이 네. 구체적으로 네. 이제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탄생지가 어딘가 하면 네. 해리포터에 관한 아이디어를 처음 떠올린 곳을 탄생지라고 만약 한다면 네. 맨체스터에서 런던으로 가는 기차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처음 글을 쓰기 시작한 곳을 탄생지라고 여긴다면 네. 또 다릅니다. 한 스포츠 용품점 위에 임대주택이 진짜 탄생지라고 롤링은 설명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좀 더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아쉽지만 네. 여기까지만 설명을 했는데요. 롤링이 예. 다만 예. 트위터에 네네. 이 해당 임대주택의 모습을 찍어 촬영한 이 사진을 직접 올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 조만간 네네. 또 많은 팬분들이 예. 이곳에 이 발길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방구석 월드투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조수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월드뮤직과 함께 뉴스 한 꼭지를 들려드리는 송태엽의 월드뮤직 살롱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세계 경제가 극도로 취약해진 가운데 남미 아르헨티나가 또 외환 위기를 맞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주말에 외채이자 6천여억 원을 갚지 못해서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졌다는 건데요. 다음 달 2일까지 채무 재조정이 안 되면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가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진 건 1816년 독립 이후 벌써 9번째입니다. 2000년대 이후로만 3번째인데요. 한반도의 12배가 넘는 영토에 자원이 풍부하고 또 아름다운 탱고 음악의 발상지이고 노벨상 수상자를 5명이나 배출한 나라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유가 한 가지만은 아니겠지만 1970년대 군부 독재 정권의 부패와 미숙한 경제 운영으로 국내 산업 기반이 무너진 게 결정타였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당시 독재 정권에 저항한 음악인들이 있었죠. 우리말로 새로운 노래라는 뜻인 누에바 깐시온 운동을 펼친 아티스트들입니다. 메르세데스 소사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오늘은 그 전 세대 가수인 아타우알파 유팡기의 음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까미노 델 인디오, 인디오의 길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아르헨티나의 누에바 깐시온 운동, 새로운 노래 운동의 0세대라고 할 수 있는 아타우알파 유판기의 까미노 델 인디오, 인디오의 길을 듣고 왔습니다. 바람이 불러주는 가사에 음유를 붙여서 노래를 만들었다는 음유시인 아타우알파 유판기.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안데스 산맥의 바람 소리가 혹시 들리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월드뮤직 살롱의 송태엽이었습니다. 스토리텔링, 스포츠텔링. 스토리로 푸는 스포츠 이야기, 스포츠텔링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스포츠텔러 김재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재미난 스토리 가져오셨습니까? 네, 제목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법과 정서 사이에 놓인 악마의 재능,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보통 이제 악마의 재능이라고 하면 뭐 네. 스포츠를 포함해서 이런 어떤 분야에서, 특정 분야에서 재능은 정말 아주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특출나지만 네. 어떤 각종 뭔가 기행이나 어떤 사건 사고로 인해 좀 네.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선수들과 이렇게 보통 이제 악마의 재능이라고 하는데 아하. 이쯤 얘기하시면 아마 야구 팬들은 조금 연상을 하시기 쉬우실 거예요. 근데 최근 KBO 리그를 뒤흔든 선수죠. 전 메이저리그 강정호 선수의 복귀 논란에 대해 오늘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 강정호 선수 뭐 당연히 저도 이제 기억하는데 메이저리그에서 아주 잘 나가던 시절에 참 네. 음주운전으로 네. 추락해버렸죠. 네. KBO 복귀 결정까지 과정 먼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뭐 간략하게 좀 강정호 선수에 대해 좀 소개를 해드리면 KBO 리그 출신으로는 첫 메이저리그 야수입니다. 그러니까 뭐 유현진 선수도 있고 했습니다만 네네. 야수 출신으로 KBO 리그에서 그 메이저리그를 직행한 선수는 강정호 선수가 처음이었고 예. 뭐 데뷔하자마자 메이저리그에서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뭐 야수. 수비 능력, 어. 또 뭐 타격 능력. 강정호 선수의 성을 따서 이제 강씨인데 미국에서 이제 캉으로 불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킹캉이라는 별명이 붙었었어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킹과 예. 강정호 선수의 성을 따서 킹캉이라고 불릴 만큼 네. 굉장히 메이저리그에서 주목받는 그런 선수였죠. 어허. 굉장히 탄탄대로를 걸을 것처럼 예상이 됐었는데 예. 이제 사건은 2016년이었죠. 2016년 12월 이제 당시 피츠버그 소속에서 잠시 이제 귀국해 있던 상황이었는데 네. 서울 삼성동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어요. 이제 사람은 다치지 않았었지만 네. 어쨌든 그 당시 CCTV 화면을 보면 차가 뭐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서는 굉장히 조금 뭐 큰 사고라고 할 수 있었는데 근데 이 조사 과정에서 살펴보니까 이전에도 이제 두 차례 음주운전이 있었던 거죠. 예. 이거는 물론 구단이나 또 팬들에게는 공개가 되지 않았던 본인만 알고 있던 그런 사실이었는데 네. 어쨌든 이제 음주운전 삼진아웃이었죠. 소위 말해서. 근데 예. 이제 검찰은 약식 기소 즉 이제 벌금형에 처하겠다라고 했어요. 재판 없이 네네. 벌금형에 처하겠다고 했는데 예. 법원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제 판사가 보고 예. 이거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인데 예. 이거 좀 죄질이 안 좋고 어허. 최근에 어떤 사회적 분위기를 봤을 때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을 봤을 때 이거 그냥 약식 기소로 벌금 물리고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예. 판사가 재판을 회부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되고요. 그렇죠. 결국 실형을 선고받게 되는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굉장히 뭐 큰 어떤 그라고 할 수 있는데. 아, 근데 강정호 선수 입장에서는 좀 이거는 물론 저 상습 음주운전이니까 네. 죄질은 또 나쁘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사람 관련 인사사고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는 약식 기소 그냥 벌금 주는 걸로 끝나는데. 네, 네. 근데 판사가 보기에는 예, 예. 두 번이나 앞서 특히 공인이고 예, 예. 공인이라는 점 하나와 네. 두 번이나 앞서 음주운전이 있었다는 점. 예. 그리고 뭐
재판 과정에서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만 네. 운전자 이제 바꿔치기를 시도한 그런 의혹도 있었거든요. 예.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네. 반성의 기미라든지 이런 기미가 없다 이런 부분들을 좀 참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정식 재판에 예. 넘겨지게 되고 실형을 선고받게 되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완전히 이때부터 꼬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돌아가야 되는데 미국 비자 받는 과정에서 이제 범법자이기 때문에 예. 비자가 안 나오게 되고 이러면서 허송세월을 거의 한 시즌을 통째로 날리게 되고 예. 우여곡절을 끝다 구단에 복귀를 했습니다만 네. 이제 경기를 1년 이상 못 뛰다 보니까 경기력이 급격히 이제 안 좋아졌죠. 이렇게 네. 되면서 네. 결국은 메이저리그에서 그 이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예. 방출이 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메이저리그에서 자리를 잃게 되자 KBO 리그에 복귀 시도를 이제 하게 되죠. 하지만 KBO 리그에 복귀를 하려면 음주운전 범죄자가 있는 선수의 경우에는 징계를 또 받아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징계를 받고 나서야 KBO 리그에 복귀가 가능한데 네네. 지난 25일이었죠. KBO 상벌위원회가 강정호 선수에 대해 1년 6위 실격, 그러니까 자격정지를 뜻합니다. 1년 6위 실격에 300시간 봉사활동을 명하게 되죠. 그러니까 1년 동안은 그러니까 1년 이후에 KBO 리그에 그러니까 내년에야 KBO 리그에 복귀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악마의 재능 네. 또는 뭐 야수로 이름을 날렸으니까 야수의 재능. 여기서 네. 야수는 그것도 중의적인 표현이네요. 네네. 야수파 할 때 야수. 네네. 뭐 좀 어이없어서 웃으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야수의 재능이든 악마의 재능이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년 자격정지 징계. 이것도 근데 선수 입장에서 되게 무겁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렇지만 또 이게 또 가벼운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소위 팬들이 바라보는 시선과 네. 선수가 생각하는 어떤 징계의 어떤 무게의 예. 간극이 굉장히 지금 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1년 자격정지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최소 5월 이후부터 경기 출전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물론 네네. 원소속팀 키움이나 다른 구단과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징계가 이제 발효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계약을 가급적 빨리 하는 게 강정호 선수 입장에서는 유리하겠죠. 예. 근데 일단은 징계 수위에 대한 비판은 어느 정도 상식적인 수준으로 여겨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음주 삼진 아웃에 대해 이제 징계를 하려면 처벌을 하려면 이제 어떤 기준이나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법이라는 예.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KBO 규약을 현재 살펴보면 현재 규약은 예. 삼진 아웃, 음주 삼진 아웃에 대해서는 3년 자격정지예요. 아니 근데 그럼 규약상은 3년인데 왜 강정호는 1년이냐? 예. 이 부분이 이제 불만이 많은 건데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유는 이 현재 KBO 규약은 2018년에 강화된 규약입니다. 3년 자격정지 징계는. 그런데 강정호 선수의 음주운전은 2016년에 발생을 하게 됐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소급 적용이 불가하게 된 거죠. 형법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부분은. 네네. 근데 지금 KBO 상벌이 대부분이 법조인들이 조금 많이 지금 포진이 돼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조금 법리적인 해석에 조금 집중을 한 거 아니냐. 라는 네네. 것들이 이제 팬들의 비판의 요지 중에 하나이고요. 예. 실제적으로 제가 법률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KBO가 만약에 이제 국민 정서를 감안해서 3년 징계를 내렸다 하더라도 예. 만약에 강정호 선수가 이걸 이제 법정으로 소송으로 끌고 가게 되면 네. KBO가 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왜냐하면 법을 청벌을 소급 적용하면 안 되는 네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현실적인 이유에서 1년의 징계가 나왔을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럼 팬들 청소에 이게 부합하는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근거 혹시 뭐 없을까요? 일단 찾아보니까요.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총재 권한으로 인해 상벌위와 별도로 KBO 규약에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요. 일단은 KBO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소급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아마 뭐 현실적인 정무적인 그런 판단에 따라서 원칙적인 그런 기준을 좀 적용한 것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결과론적이긴 합니다만 원소속팀 키움의 어떤 공을 넘긴 일종의 좀 부담을 넘긴 셈이다라고 좀 해석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러면서 일부 언론에서는 저는 이 제목에 조금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네네. 폭탄 돌리기를 했다라는 비판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탄까지. KBO가 예. 좀 떠안기 싫은 부담을 이제 원소속팀 키움에 예. 떠넘겼다라는 그런 이제 주장인 거죠. 그러면 키움에 가게 되면 폭탄 키움 이렇게 되나요? 오늘 조금 언어 유희가 좀 되시는 것 같은데. 예. 네. 자, 강정호 선수는 뭐 그런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야구가 너무 하고 싶다. 이렇게 쓴 반성문도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론이
싸늘한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뭐 크게 두 가지를 좀 꼽고 싶은데 일단은 죄질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삼재 나오시고 두 번은 또 알려지지도 않았고 마지막 거는 또 어떤 운전자 바꿔치기 정황도 조금 보여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죄질이 좀 안 좋아 보이고 또 한 가지 그러니까 팬심이 지금 안 좋은 이유는 이 두 번째 부분이 더 크지 않을까 싶은데 바로 사과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이제 부분인데 네네. 이제 2016년 사고 초기에 이제 경찰 조사를 받고 나면서 강정호 선수가 공개적으로 사과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기자들의 질문에. 이때 뭐라고 그랬냐면 죄송하고 앞으로 야구로 보답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사과는 별로 안 하느냐 못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야구로 보답하겠다라는 거는 본인의 네. 직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많이 하는 말인데 예.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조금 뭐 선호하는 이제 사과의 방식은 아닌데 어쨌든 그건 제 개인 의견이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 사과를 할 때 중요한 게 이제 진정성이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했을 때. 근데 이제 제 주관적 판단이지만 당시에도 그렇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고 네. 또 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여론들이 좀 적지 않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어떤 복귀 신청의 과정에서도 지금 마찬가지 현상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요. 좀 설명을 드리면 보통 이제 복귀를 하기 위해서는 임의 탈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임의 탈퇴는 이제 구단과 선수 간에 임시적으로 이제 계약을 해지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거든요. 근데 네, 보통은 네. 선수가 구단에 먼저 요청을 하고 네. 구단이 KBO에 이제 요청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근데 예. 강정호 선수는 예. 구단을 거치지 않고 어. KBO에 직접 먼저 예.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관행에서는 없던 일로 처음입니다. 이렇게 구단에 처음. 먼저 임의 탈퇴를 요청한 경우가 처음인데 이게 좀 개념이 없는 건지. 뭐 개념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문제가 될 건 없어요. 그러니까 예, 그동안 예, 관행적으로 예. 그렇게 해왔는데 관행적으로. 그렇다면 뭐 관행이니까 그렇다면 왜 이렇게 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좀 네. 추론을 해보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현재 KBO 규약을 보면 3년 이상의 중징계는 불가해요. 자, 여기서 3년이 왜 중요하냐면 강정호 선수가 올해 33살인데 예. 3년 자격정지를 받으면 빨라야 뭐 36, 37에 복귀하니까 사실상 선수 생활을 하기 힘들겠죠. 네네. 근데 2년 이내로 징계가 나온다면 아무래도 35 정도엔 복귀가 가능하니까 네. 요새 뭐 40까지 선수들을 하는 세상이니까요. 네. 충분히 가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강정호 입장에서는 KBO 규약상 3년 이상 나오기 아니라 2년 이상 나오기는 힘든 구조에서 예. KBO의 징계 결과를 먼저 들고 예. 구단하고 협상을 해야 구단 입장에서는 좀 난감하거든요. 예, 근데 예. KBO의 징계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준선이 마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구단의 강정호 선수 입장에서는 KBO 징계가 만약에 지금 1년 나온 상황이라면 KBO 징계가 1년밖에 안 되는데 네. 구단의 징계가 이거보다 좀 강한 경우는 뭔가 좀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고 예. 뭔가 기준점을 마련하려는 어떤 그런 조금은 꼼수가 아니었냐라는 예. 조금 곱지 않은 그런 시선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강정호 선수가 상벌이 결과 나오자마자 이제 반성문을 공개했어요. 예. 인터넷을 통해. 네. 근데 실제 지금 이 과정을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반성문의 진정성도 좀 의심이 되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현재의 규약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는 예.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반성문 부분도 반성문을 공개할 거면 상벌이 가기 전에 공개를 했어야 되는데 상벌이 결과 나오자마자 이제 반성문을 공개를 했거든요. 물론 상벌의 반성문을 제출한 거고요. 그 반성문이 공개된 거긴 하지만 선후 관계를 따졌을 때는 네.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사과의 진정성이 있다면 네. KBO 복귀 시도하기 전에 예. 뭐 공개 어떤 반성문의 형식을 빌어서 공개를 해야 됐던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네, 이 강정호 선수 현재 미국에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다음 주에 귀국해서 공개 사과한다. 뭐 이렇게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28일이었죠.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키움 구단의 복귀 신청은 공식적으로 했고요. 이제 네. 구단과 본격적으로 협상이 돌입을 할 예정인데 구단에서 이제 공개 사과를 좀 요구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강정호 선수가 아마 다음 주쯤 이제 귀국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귀국을 하게 되면 2주 동안 자가 격리 후에 이제 공개 석상에 나서서 아마 이제 사과를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키움 구단이 어떤 징계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 어쨌든 후폭풍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 키움 구단의 지금 부담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조금 참고하실 만한 점은 네. 최근에 음주운전의 어떤 프로야구 선수들 음주운전 적발 예. 사례들을 보면 네. KBO 징계보다 구단의 징계가 훨씬 더 강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LG 윤대영 선수라고 있는데요. 예. KBO에서는 50경기 정지를 받았는데 네. 구단에서는 임의 탈퇴 조치를 받았고 예. SK 강승호 선수 역시 KBO에서 90경기 받았는데 역시 임의 탈퇴. 임의 탈퇴는 구단이 예. 이 선수의 다른 그러니까 그 원소속 팀을 제외한 다른 팀에 갈 수 없고요. 예. 임의 탈퇴를 풀어주지 않는 한은
선수 생활이나 훈련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형벌인 거죠. 그리고 예. 삼성의 최충현 선수라고 있는데 이 선수는 자진 신고까지 했어요. 내가 음주운전 예, 네. 걸렸다라고. 예. 근데 KBO에서는 50경기 받고 예. 삼성 구단에서는 100경기를 지금 받아서 현재까지 못 나오고 있는 선수고 예. 지금 강정호 선수 이 논란이 불거지면서 재소환된 선수가 있는데 바로 삼성의 박한희 선수예요. 아하. 박한희 선수의 사연이 조금 있는데요. 일단 음주운전에 걸렸어요. 근데 아침에 걸린 게 숙취 음주운전이죠. 예, 여기에 예. 걸리게 됐는데 네. 아이의 유치원을 등교시켜주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사고가 나서 이제 음주가 적발이 되게 됐죠. 네. 이러면서 원래 은퇴가 이제 거의 다가온 선수였는데 본인이 징계받고 내가 은퇴하겠다고 강제 은퇴를 이제 자진 은퇴를 하게 됐는데 예. 박한희 선수가 그동안 걸어온 길을 보면 정말 성실맨이거든요, 이 선수가.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불미스러운 사고로 인해 이런 어떤 성실함의 대명사인 이런 선수조차 예. 단 한 번의 음주운전으로 강제 은퇴를 하고 또 이제 젊은 선수들은 단 한 번의 실수에도 이렇게 구단의 자체신경이 높았는데 네. 과연 강정호 선수가 야구를 잘한다는 이유만으로 네. 삼진아웃을 당한 선수를 예. 이렇게 다시 KBO 리그에 복귀시켜야 또 되느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반감을 갖고 있는 팬들의 정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다만 이게 이제 개인의 어떤 행복 추구권 또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네. 단순히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교도소나 형기를 다 채우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에게 더 이상의 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강정호 선수도 이미 징계를 받고 앞으로 징계를 받는다면 예. 본인이 야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빼앗는 것은 인권 침해가 아니냐라는 네네. 반론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키움의 결정 어떻게 될지 이제 주목되는데 네. 뭐 몇 가지 그 기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크게 세 가지로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키움 구단이 추가로 징계를 하고 정식 계약을 하는 방안이 있고요. 이럴 경우는 1년 또는 한 2년 정도 이내에 예. 되지 않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 이상이 되면 사실상 선수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네. 키움이 추가 징계하고 정식 계약을 한다면 1년 또는 2년 이내에 징계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예. 이미 탈퇴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예. 다른 젊은 선수들의 사례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우리는 이런 선수를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네. 쓰지 않겠다라는 사실상의 방출 통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강력한 징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그럼 키움이 우리는 부담되니까 우리는 받지 않겠어. 네. 하지만 다른 구단에 갈 권리를 주면서 자유계약 선수로 풀어주는 방안이죠. 근데 이렇다 하더라도 과연 키움이 받지 않은 선수를 다른 구단이 받았을 경우는 그 비난의 강도가 더 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부담들을 과연 다른 구단이 예. 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세 가지 방안 중에 현재로서는 가장 가능성이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건 1번. 그러니까 즉 키움 구단이 추가로 징계를 하고 예. 강정호와 입단 계약을 맺는 이 아. 방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이 대한민국 최초 스포츠 텔러의 예상이니까 맞아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을 해보는데 최초 하시니까 정말 부담됩니다. 자 그러면 악마 네. 악마의 재능. 자, 이 강정호 선수 관련해서 뭐 개인적인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김 기자는? 저는 일단 뭐 흔히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문제를 다룰 때 형벌의 어떤 뭐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룰 때 많이 인용하는 문구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이런 거잖아요. 예. 말은 좋지만 저는 이게 말처럼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예.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이게 뭐 소위 이제 댓글에 대해 비판적인 분들은 너무 이제 댓글 중심으로 여론을 이렇게 좀 한 선수를 뭐 이렇게 너무 몰아붙이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도 있지만 네. 저는 이제 감정적인 부분은 좀 그래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강정호 선수가 일단 연봉을 사회 환원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또 깊이 속죄하고 있다, 반성하고 있다, 네. 야구가 너무 하고 싶다 이런 내용의 이제 반성문도 발표를 했는데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사과할 때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핵심이 진정성하고 예. 타이밍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사과문 발표 시점이 KBO 징계 뒤였다는 거는 굉장히 좀 예.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고요. 저 같으면 예. 사과문 발표하기 전에 자필로 연예인들 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사과문 써서 공개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진정성을 의심하는 팬들의 여론에 저는 충분히 어떤 타당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일단 공개 사과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조금 진정성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하지만
뭐 말 그대로 음주운전 삼진 아웃을 당한 선수 아닙니까? 네. 야구에서 삼진 아웃 당하면 나가야 되잖아요. 예. 근데 아웃된 선수를 다시 살린다는 게 과연 공정한 건지라는 네.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이고요. 예. 운동만 잘한다면 그만이라는 이 인식도 굉장히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예.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 의견을 물으신다면 저는 복귀 반대입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가혹한 스포츠 텔러 김재현 기자의 예, 판단이었습니다. 네, FM 94.5MHz YTN 뉴스 FM 황보선의 스토리 김재영 스포츠 텔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숙취 깔 준비 되셨어요? 청정제주 숙취 비법이 탄산을 만났다. 술 깨스과 숙취엔 가스강.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왕초보 와요 해커스톡. 왕초보 영어 해커스톡.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오늘도 신청곡 들고 나오셨다고요? 네, 제가 아주 고민 끝에 들고 나왔는데요. 네. 자꾸 제 주관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건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뭐 일단 네. 뭐 사연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사실 제가 강정호 선수를 처음 주목했던 게 2010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이었어요. 당시 이제 추신수 선수가 출전하면서 모든 언론이 네. 추신수에만 집중하던 때였거든요. 근데 강정호 선수의 활약이 정말 독보적이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네, 그때부터 참 좋아했던 그런 선수였는데 음주운전 그것도 이제 삼진아웃이라는 부분을 제가 접하면서 예. 굉장히 큰 실망을 했고 팬들의 심정도 저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강정호 선수로 상처 입은 팬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노래가 뭐가 있을까라고 네. 제가 고민을 하다 찾은 노래가 바로 어반자파카의 널 사랑하지 않아라는 노래인데요. 어허. 가사 중 일부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널 사랑하지 않아. 다른 이유는 없어. 너도 알고 있겠지만 눈물 흘리는 너의 모습에도 내 마음 아프지가 않아. 아. 강정호 선수를 향한 현재의 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마음이 표현했다고 떠났군요. 생각합니다. 마음이 떠났군요. 뭐 근데 또 사람 마음은 모르는 거니까요. 예. 근데 현재 제 마음은 이 가사와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어반자파카의 널 사랑하지 않아 함께 들으시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어색한 침묵 널 사랑하지 않아